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16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태양계 전체가 특정 모형으로 배치되는 순간 종말이 온다고 해석했다. 달, 화성 등 행성이 예언에 등장했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천체 운행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학자였기 때문이다. 정유년 5번째 날, 음력 1월 5일, 인 1일 실제로 달과 화성이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은 1일 일몰 후부터 밤 9시까지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천문 현상이 일어난다고 31일 밝혔다. 오후 5시가 지나면 남서쪽 하늘에서 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56분 해가 지면 금성이 보이고, 조금 더 기다리면 달과 금성 사이에 자리 잡은 화성도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새 행성이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행성과학그룹장은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화성, 금성의 궤도상 위치가 같은 방향에 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날엔 망원경 없이도 토성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성이 일렬로 배치되는 이런 현상은 논리 없는 지구 종말론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주장은 82년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면 서로 인력이 작용해 대규모 지진, 해일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99년 8월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의 행성이 십자가 모양, 그랜드 크로스로 배열했고, 2000년 5월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우주공간에서 거의 일직선상, 그랜드 얼라인먼트로 늘어섰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그럴 때마다 다시 활개를 쳤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업을 벗어나 성지와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다. 행성 직렬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공중부양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물리법칙조차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멍청한 이론이 나오기도 했다. 박한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중력은 전체 행성의 99%라며 행성 간 거리가 가까워져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중력이 커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행성들이 가까워진다고 서로 끌어당겨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양계 행성이 일자로 배열돼 행성 간 인력 때문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도 완전히 허구다.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까? 최영준 그룹장은 행성 직렬 시 영향력은 달이 지구에 미치는 힘의 수만 분의 한 수준이라며 행성이 일렬로 늘어선다고 해도 이게 지구의 조섭 조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천체들이 특이한 모양으로 배열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음모론자들이 그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99년 행성이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하는 현상과 종말을 연결 지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본다. 중국에서 주나라가 들어설 때 5개의 행성이 한 곳에 모였다. 오성취합 는 주장도 왕조의 흥망성쇠를 점성학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를 밤처럼 서너 개의 행성이 일렬로 모이는 현상은 2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4개 행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은 179년에 한 번 일렬로 늘어선다. 9개의 행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천체 공전주기상 불가능하지만 7개 행성이 거의 일렬로 늘어선 것은 2만 년 동안 수십 차례 있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성지순례를 떠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혹성이 일렬로 배열돼도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까닭은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천체가 바로 태양과 달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태양계의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천체다. 그러한 천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의 조섭 현상 및 자전과 공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정도이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의 질량이 지구의 200배 정도다. 만유 인력은 두 천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목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4배 정도 멀다.
결국 결론은 목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커도 태양의 2만 분의 1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향력은 태양과 달의 영향력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그러니까 혹성이 일렬로 늘어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천문학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 한 번 보기 어려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로 런던 대화제, 나폴레옹,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이나 중동에서 벌어질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예언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와전되고 인쇄 과정에서의 오탈자 등으로 인해 해석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또 후세인들에 의해 첨가된 문구가 왜곡된다. 이러한 예언은 꿈보다 해몽이란 식의 해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언론이나 오컬트 서적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9.11 테러 사건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그의 예언은 결국 루머로 밝혀졌고 99년에 찾아온다는 공포의 대환 예언을 이용해 개독교에서는 휴거설을 던져 수많은 사람들을 낚았다. 이후 사실은 밀레니엄 버그를 말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점이나 다름없으며 애초에 사람들이 별 관계도 없는 일을 예언에 맞추어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낙심하며 살아갈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해석 부분에서 불친절하듯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자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20세기 말 1999년 멸망설을 진지하게 믿던 사회 풍토에 한심함을 느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유럽에 가서 초판을 직접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 2012년 멸망설에서도 대활약을 펼쳤지만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16세기 이후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었다. 더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기 시대의 예언도 제대로 하질 못했다. 사실 앙리 이 번지세의 마상창 시합 도중의 사고사도 그가 죽은 상황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부합되는 것은 거의 없다. 눈이 찔려 죽는다고 예언했지만 뇌를 관통당하여 죽었으며 그의 투구를 황금우리로 비유했지만 앙리의 투구는 황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그저 한 사람의 유명인을 허위 예언가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역정보술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오늘날에 전해지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있는 모든 시들이 노스트라다무스 시대의 것은 아니다. 어떤 판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쓴 것들 외에도 58개나 새로 추가한 것도 있다. 오히려 현대에서는 과학이 훌륭한 예언가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당장 일반인들이 숨을 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일기예보만 봐도 그렇다. 아직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북한에서 남한군이 확성기로 오늘 비가 온다고 하오니 발레 거둬주세요라고 하면 실제 발레 거둔다는 일화는 유명한 이야기. 900여한 테러를 다룬 다큐를 보면 테러 전에 미국의 여러 첩보망의 수상한 인물들이 비행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둥. 뭔가 조만간 테러가 일어날 듯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팩트가 속속 들어오고 있었으나 당시 경쟁국가 소련의 패망으로 의기양양해진 미국은 그런 팩트들을 애써 무시하며 누가 감히 우리 미국을 건드려 이런 기고만장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기에 톡톡히 대가를 치른 면도 있다. 현재 미래전망 기후 예측 등 과학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등 사회 분야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통계내어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단순히 근거 없이 애매모호한 시 하나 툭 던져주는 그런 예언서는 보기 쉽지 않다. 후손들에게도 여러 사회, 과학 분야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자료들을 축적하여 물려주는 게 그 자체의 가치는 물론 후속 연구로서도 가치가 있지.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장난 같은 예언이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진지하게 떠올려보자.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으며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는 소중한 지금, 현재의 작용으로 이루어질 결과물이다.
음모론 따위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의 논리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